요즘 같은 환절기 면역력을 위해서 또는 기력 없을 때 홍삼이나 녹용 같은 한약재 많이들 드시거든요. 한약으로 복용을 하는 게 다른 치료에 비해서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한약이 이제 일반적으로 식품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약물이라는 것은 거의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개념이죠. 화학약품이 대부분이죠. 석유 추출물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은 병을 빨리 고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을 내리고. 근데 그런 방법이 대부분 면역을 억제하는 어떤 기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면역은 보통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면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음식에 가까운 것이 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전용 한약도 있지만 식품으로 전용 가능한 한약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분자,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그런 것도 생강, 한약? 대추, 인삼 뭐 다 한약입니다. 하물며 생강, 대추도 한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파는 그 생강, 대추와 다르게 원내에 들어오는 것은 농약 잔류 검사와 그 중금속 잔류 검사를 해서 약품으로 인증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식품성 한약이 많이 있죠. 어쨌든 식품을 통해서 면역이 길러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약을 통해서 면역을 키울 수 있다면 대부분 한약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평소에 한약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때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이 한약을 많이 처방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주셨었어요. 음식이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 자, 그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챙겨 먹는 게 바로 홍삼 아니겠습니까? 네. 홍삼은 어디에 좋은 건지. 원래는 이제 인삼입니다. 인삼과 홍삼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보관에 이제 유용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고려홍삼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했습니다. 저희 인삼 종자를 갖다가 중국에 심어도 중국 토양에서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저희 인삼 종자를 미국에 가서 저희 교포들이 갖다 심었는데 그렇게 크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에서 잘 자라는 인삼 종자 때문에 고려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고 고려 홍삼 이렇게 불렀는데 수삼을 캐서 가다 보면 과거에는 다 썩잖아요. 그래서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쪄서 간 거죠.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인삼이나 홍삼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 수치를 좀 보면서 또 네. 구입을 하고 하실 텐데 네.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셨거든요.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진세노사이드가 더 좋아진다 뭐 이래서 네. 그래서 홍삼을 주로 드시고 네. 또 홍삼보다는 흑삼을 또 주로 드시고 네. 뭐 이렇게 점점 더 나은 상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실제로 사포닌의 종류 인삼에서 유효하게 다루고 있다는 대표적인 것이 한 30-40종 되는데 그중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고요. 네. 약간의 수치 변화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람당 비율에서 그렇게 보고되지만 상당수의 사포닌은 오히려 찌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어디에 좋습니까? 인삼은 이제 한방의 효능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귀경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락을 통해서 어느 경락에 작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좀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인삼은 전형적으로 비장과 폐, 즉 소화기와 호흡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폐에 들어가게 되면은 감기 예방이라든지 추위를 안 타게 한다든지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소화기 계통에 들어가게 되면은 입맛이 없거나 살이 안 찌거나 기운이 없거나 할 때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인삼을 드신 분들의 대부분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얘가 입맛이 좀 나네. 그 사실은 요새처럼 비만이 이제 화두가 되는 그렇죠. 시대에는 네. 좀 인삼을 가려서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홍삼을 내가 먹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실 캐러멜도 살을 살짝 찌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안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삼, 인삼, 뭐 흑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고 어떤 분들이 드시지 말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열을 내는 이제 그 효능이기 그쵸, 때문에 예. 따뜻하게 인삼을 먹고 대략 인삼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대략 30% 정도가 부작용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면서 열이 올라간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증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이 맞지 않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좀 받아서 먹고 반응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인삼 먹고 이런 반응이 옵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홍삼 뭐 3개월을 먹어도 반응 없던데요. 근데 인삼 먹으면 그래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인삼이 더 농도가 높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러멜을 제외한 홍삼 고용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뭐 3점 몇 프로 이러니까 그렇게만 드실 경우에 몸에 이상은 없지만 효능도 없겠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열이 많은 분들 말고 뭐 혹시라도 내가 다른 이제 약을 드시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뭐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질문 주고 계시는데 당뇨 환자도 인삼이나 녹용 복용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일단 당뇨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질환이잖아요. 소모성 질환은 대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도 고혈압이 단순히 그냥 혈압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혈압과 함께 열이 상충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중에 인삼을 넣어서 드시고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난 먹으면 올라가던데 그분은 이제 열이 많으시면서 혈압이 동시에 연동되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혈압에는 호불호가 있다. 당뇨라든지 이런 소모성 질환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